오늘 장 클린업 화요일이네요.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의 또 모멘텀을 샅샅이 뒤져보시고 좀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본다면 헬스케어 업체들이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시장에서 많이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다뤄지지 않는 내용 중에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새로울 만한, 신선할 만한 모멘텀을 오늘 황민혁 전문가가 선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하면 빅데이터인데 잠재적인 빅데이터의 성장성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이 모멘텀 선정하신 이유 보면서 좀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관점은 다들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장성은 계속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제목 자체로 이제 잠재적인 빅데이터의 성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해봤고요. 네. 먼저 이제 이 모멘텀을 선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빅데이터 그 사업 분야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아직 크게 이제 성장세가 그리고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과거에 한번 제가 BMW라고 말씀을 한번 모멘텀을 갖고 나왔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네요. 네, 그 중에 B가 바로 네. 빅데이터였습니다. 즉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성장성 있는 사업 분야냐, 없는 사업 분야냐, 그걸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빅데이터 또는 이제 모바일과 웨어러블 이 사업을 갖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도 역시 이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사업 분야고요. 그다음에 국내 역시도 지금 올 초부터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빅데이터를 또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부 쪽에서도 지금 빅데이터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까지 빅데이터의 시장 자체가 지금 2배 이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당연히 꾸준하게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만 사실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모멘텀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올라가기 힘들죠. 따라서 지금 빅데이터 사업 역시도 시장에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좀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뤄 나가야 될 그런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 좀 의미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는 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뭐 주로 뭐 하세요? 뭐 짬뽕을 시켜 먹는다든지 뭐 부침개를 부쳐 먹는 레시피를 찾아본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빅데이터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어떠세요? 기업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 쪽이 좀 미약한 상황입니다.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쪽에서 좀 막혀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올 초에 생각을 해보면 카드 회사에서의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발생됐던 게 통신사에서의 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정보 유출 사건이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양한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제동이 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국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성장 단계에 진입하기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미래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뭐 빅데이터든 사물 인터넷이든 다 보안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 아직은 태동조차도 조금 느끼기 어려울 만큼 증시에서 아직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테마가 일어나지도 않는 만큼 조금 미진한 분야긴 한데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클린업 트리오 3가지 종목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네, 트리오 3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투비소프트, 세 번째가 유비커스입니다. 예.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어떤 기업이죠? 네, 지금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올 초부터 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빅데이터 역시 그렇지만 또 다른 이제 사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보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안 업체가 먼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글루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지금 정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이제 통합 보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은 데이터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또 움직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빅데이터 보안주가 첫 번째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투비소프트인데요. 네,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투비소프트를 빼놓고 또 빅데이터를 또 얘기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을 겁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 성장성과 더불어서 투비소프트의 경우에는 YG넛하고 이제 야인소프트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공략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두 기업이 이제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마케팅까지 같이 협력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성장성에 좀 발맞춰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고요. 뭐 기업은 지금 아직은 크지는 않지만 빅데이터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공략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선점에 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이 기업 역시도 충분히 성장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 유비쿼스인데요. 통신 장비 쪽의 수요를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건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건 이제 장비 쪽입니다. 유비쿼스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빅데이터 관련 장비 업체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빅데이터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량의 이제 정보 데이터를 통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트래픽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혜를 점검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만약에 빅데이터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대용량에 대한 스위치나 그리고 LTE 이제 홀백 장비에 대한 매출도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뭐 장비주로서는 유비쿼스가 당연히 뭐 빅데이터 관련 수혜주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클린업 트리오 오늘 빅데이터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빅데이터가 뭐 다른 3D 프린터나 사물 인터넷처럼 따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테마 형성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모멘텀 선정 이유에서 한번 들어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선제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주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세 종목 모두. 네, 사실 이제 올 초만 해도 지금 미래 성장 사업으로서 빅데이터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주가가 한 번 랠리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보 유출 사태가 있고 나서 그때부터 해제였던 거고요. 결국은 다시 한번 이 패러다임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시장에서 반응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해 주신 종목 보니까 뭐 보안이나 통신 장비 이런 쪽은 꼭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우리 갈수록 좀 필요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좀 대비가 필요한 분야들이기 때문에 좀 뭐 계속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는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 종목으로 선정해 볼게요. 네, 일단 빅데이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 기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안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을 대응을 해본다면 당연히 지금 이제 보안 업체인 이글루 시큐리티가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글루 시큐리티입니다. 보안주 뭐 여러 가지 종목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이글루 시큐리티만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강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를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요. 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보안 업체라는 점이 뭐 가장 큰 매력이 되겠죠.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결국은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선행적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안 업체가 이제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모멘텀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업이 또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런칭을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인 그 수혜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수혜주에서 1차적인 빅데이터 수혜주로 또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업계에 따르면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가 신사업을 담당하는 지사 형태의 조직인 코바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금 모바일 마켓 플랫폼을 론칭할 예정이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뭐 아직까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업계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직접 어떻게 보면은 판매하는 서비스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고객이 자기에게 맞는 좋은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빅데이터 쪽에 직접적인 진출이 또 이제 시큐리티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부분에서 1차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매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역시 이제 빅데이터는 사실 이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도 계속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의 판매에 대한 증진 효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소비 패턴이나 생활 패턴을 잘 분석해서 건강관리 쪽에서도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빅데이터가 발전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무한한 또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라는 점이 뭐 가장 큰 매력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쪽에 있어서는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위치라든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그 단순 보안으로 따지자면 전통적인 보안 업체들은 지금 안랩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일반적인 보안 업체들이 있는데 이글루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빅데이터 쪽에 있어서도 지금 보안 업체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또 빅데이터 서비스를 또 같이 또 제공해 준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 산업 쪽에서 만약에 보안 업체를 본다면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사업 구조로 안에서의 카테고리가 또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업 구조 다변화가 매력적인 종목이군요. 보안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까지도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글루 시큐리티, 주가가 뭐 이 정도면 양호한가요? 양호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올 초에 이제 한번 랠리가 나왔다가 중간에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뭐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그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보안 관련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좀 미약한, 좀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은 꾸준하게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 성장성도 시장 안에서 많은 평가를 또 받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잠깐 보게 되면요. 뭐 지금 올 초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한번 랠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랠리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전고점 자리를 한번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추가적으로 좀 강한 랠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전고점 자리 부근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소화가 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고점 자리에서 좀 부담스럽다. 과거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단 파는 과정이 나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업은 더 올라갈 것이다. 성장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현재 구간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조정을 받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고 지금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건 지금 사려는 사람들의 힘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이미 조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목표가는 좀 다소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가의 경우에는 한 8만 원 정도 자리가 좋을 것 같고요. 8,000원이요? 8,000원이요. 네. 네, 8,000원 정도 자리가 좋을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높게 잡았네요, 제가. 그죠? 네, 8,000원이고요. 지금 매수가를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가는 이미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주가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조정이 좀 나왔을 때 한 7,100원에서 7,2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손절가, 리스크 관리 자리는 너무 이제 낮은 가격에서 리스크 관리 자리를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손절가는 6,9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손절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 초입 구간에 또 추천해 주시는 걸 좋아하시고 이런 종목은 또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종목도 참 시장에 많을 거거든요. 그중에서 같이 판단을 하시고 오늘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글루 시큐리티를 선정을 해 주셨네요. 전문가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클린업의 주제는 잠재적인 빅데이터의 성장성이었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 이글루 시큐리티 보안 관련주를 선택해봤는데요. 앞으로의 수익률 이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